레드손을 사용해 만든 시계입니다. 이제 와서 일반적인 시계는 재미가 없죠? 폭죽을 사용해 컬러로 만들겠습니다. 컬러로 만들기 전에 일반적인 레드손 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시계는 일반적으로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로 시간을 표시하는데요. 7개로 나누어진 램프를 조합하여 하나의 숫자로 만듭니다. 이것을 가장 작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알아보기 쉽게 모서리 부분의 램프도 불이 들어오게 만들어 사용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디스플레이를 시간에 맞게 제어해야 하는데요. 이번에 사용한 방법은 피스톤 피드 테이프라 불리는 방법입니다. 먼저 네 방향의 피스톤이 중앙의 퇴비통과 유리를 회전시킵니다. 퇴비통은 퇴비를 채워두어 비교기가 인식하고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비교기가 인식하지 못하죠. 이것을 7개 만들어 각각의 피드 테이프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의 7개 세그먼트를 켜고 끄도록 연결하고 숫자에 맞게 TV통과 유리를 배치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자릿수가 완성되었고 이것을 필요한 숫자만큼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피드 테이프는 1초에 한 칸 회전시키고 두 번째는 첫 번째가 한 바퀴 회전할 때 한 칸 회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제어하기 위한 7개의 피드 테이프 아래에 다음 피드 테이프를 회전시키는 신호를 주는 8번째 피드 테이프를 추가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바퀴를 다 회전하는 숫자가 0이 되는 타이밍에 다음 피드 테이프를 회전시키는 신호를 주도록 만드는데요. 이렇게 만들면 순차적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출력이 어색합니다. 모든 자리의 숫자가 한 번에 변할 수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숫자가 0이 되면 만들어지는 신호로 다음 피드 테이프를 회전시키는 게 아니라 숫자가 9가 된 후 다음 피드 테이프를 회전시키는 신호가 흐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러면 숫자가 0이 될 때 같이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레드손 시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폭죽을 사용하여 컬러로 만들 건데요. 폭죽으로 바꿀 때 크기는 레드손 램프형과 같은 3×5 크기 7 세그먼트로 만들고 폭죽은 호퍼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먼저 램프형이랑 같은 출력이 나오게 발사기를 7개 배치하였습니다. 팔은 깔끔하게 표시가 되지만 나머지 숫자들은 폭죽 입자가 퍼지면서 조금 지저분해집니다. 폭죽 입자가 원치 않는 곳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피스톤을 사용하여 뒤쪽의 블록이 튀어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폭죽 발사기는 가운데 7개 배치해서 모서리 6개 배치로 바꾸었습니다. 7개의 피스톤과 6개의 발사기를 작동시키는 레드손과 폭죽을 공급하기 위한 호퍼를 연결합니다. 깔끔하게 숫자가 출력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발사기를 작동시키는 레드손 선 때문에 폭이 넓어 시계처럼 만들기에는 숫자 사이 간격이 너무 넓습니다. 레드손 램프형처럼 4칸 너비로 배치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피스톤을 작동시키는 레드손과 폭죽을 공급하는 호퍼는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사기를 작동시키는 레드스톤을 변경하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의 피스톤과 발사기는 쿼시 커넥티비티라는 준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처음 들어봐도 쇼츠에서 한 번쯤 본 적은 있을 겁니다. 피스톤의 대각선 위에 레드스톤 블럭을 설치 후 피스톤을 작동시키고 레드스톤 블럭을 다시 부숴도 피스톤이 확장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피스톤, 발사기, 공급기는 자신의 한 칸 위의 공간에 레드스톤 신호를 받으면 자신의 주변에 업데이트가 있을 때 작동한다 정도만 알면 이번 영상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6개의 발사기 대각선 위쪽 블럭에 레드스톤 신호를 전달합니다. 이 6개의 발사기는 자신의 주변에 변화가 있으면 작동하는 상태가 됩니다. 숫자에 따라서 끈끈이 피스톤이 작동하여 폭죽 입자가 지나갈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이때 피스톤이 발사기에 업데이트를 주어 발사기가 작동합니다. 작동이 필요한 발사기만 피스톤이 업데이트를 주어 작동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디스플레이를 바로 기존 시계의 피스톤 피드테일과 연결시켜야 하는데요. 폭죽은 터지고 3초 정도 입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다음 숫자를 표시하려 하면 이전 폭죽 입자 때문에 숫자가 지저분하게 표시됩니다. 그래서 3초마다 발사기를 작동시켜 폭죽을 터뜨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1초마다 변하는 초자리의 회로와 간섭 없이 맞물리며 0에서 9까지의 모든 숫자가 같은 비율로 사용되는 간격으로 3초를 설정했습니다. 3초마다 한번 폭죽을 터뜨리는 시계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개의 발사기가 한 개의 폭죽 상자를 공유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디스플레이 색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모든 발사기에 따로 폭죽을 공급하게 수정하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발사기가 발사하는 폭죽색을 따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재미가 없죠? 기껏 각각의 발사기에 따로 폭죽을 공급할 수 있게 만들었으니 자동으로 색이 바뀌게 만들겠습니다. 자동으로 색을 바뀌게 하는 방법을 이해가 쉽게 출력물을 준비했습니다. 표시해야 하는 숫자랑 상관없이 모든 세그먼트에 대한 색 정보를 색 템플릿이 가지고 있고 디스플레이는 필요한 세그먼트만 출력합니다. 그리고 이 색 템플릿을 슬라이드 쇼 하듯이 만들 거예요. 먼저 색 템플릿을 저장하는 장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폭죽의 색은 16가지인데요. 흰색이랑 밝은 회색은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15가지 색만 사용하겠습니다. 셜커 박스에 아이템이 있으면 비교기가 아이템 개수에 따라 신호 세기를 다르게 출력합니다. 셜커 박스는 발사기로 설치하고 피스톤으로 부술 수 있습니다. 발사기에 호퍼와 상자를 연결하고 호퍼는 잠금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상자에 원하는 순서로 셜커 박스를 넣어두고 셜커 박스를 하나씩 발사기에 넣어주며 발사기를 작동시킵니다. 상자에 넣어두었던 순서대로 셜커 박스가 설치되며 신호세기를 출력합니다. 신호세기를 출력하고 아이템화된 셜커 박스는 다시 상자에 넣어줘야겠죠? 물기를 사용해서 위쪽으로 보내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호퍼를 사용하여 상자에 셜커 박스를 넣어주면
상자의 앞쪽에서부터 채워지는데 상자 아래쪽의 호퍼도 상자의 앞쪽에서부터 셜커박스를 꺼내오기 때문에 셜커박스의 순서가 섞이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상자를 하나 추가하여 순서대로 셜커박스를 출력 중인 상자와 출력이 끝난 상자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래쪽 상자에서 셜커박스를 전부 출력하면 중간 호퍼를 사용하여 위쪽 상자에 정렬된 상자를 다시 아래쪽 상자에 넣어줍니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위쪽 상자의 셜커박스를 전부 아래 상자로 전달하기 전에는 발사기를 작동시킬 수 없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셜커박스의 순서가 섞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장치를 두 개 만들어 한쪽 장치가 위쪽 상자에서 아래쪽 상자로 셜커박스를 옮기기 위해 멈춰 있을 때 다른 장치가 출력을 생성하게 만들어 작동시키면 됩니다. 하나의 출력을 위해 4개의 상자가 상황에 맞게 기능이 로테이션 됩니다. 하나의 숫자당 6개의 색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6개씩 묶어 주었습니다. 색 템플릿 저장 장치는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장소에서 출력되는 신호세기를 15색 폭죽으로 변환하는 장치인데 3D 홀로그램 장치를 만들 때 사용한 장치를 조금 수정하여 사용하겠습니다. 6개의 폭죽이 하나의 공급기 라인으로 전달이 되는데요. 3D 홀로그램 장치에서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공급기 라인 아래의 호퍼 잠금을 타이밍에 맞게 조절하여 각각 필요한 발사기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저장된 색 템플릿 정보에 맞게 각각의 발사기에 색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숫자당 6개의 발사기가 있는데요. 숫자에 따라서는 모든 발사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는 폭죽을 버리는 장치 혹은 숫자에 따라 폭죽을 공급할지 말지 제어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폭죽을 버리는 방식을 위한 장치는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발사기가 작동하는 위치에만 폭죽을 공급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시간, 숫자에 따라 어떤 세그먼트가 켜져야 할지 조절하는 피스톤 피드 테이프 출력을 2개로 나누어 하나는 디스플레이에 피스톤을 조절하게 연결하고 하나는 색 템플릿 저장 장치에 출력을 조절하게 연결해서 필요한 장치에만 폭죽이 공급되게 만들었습니다. 2개로 나뉘었던 출력이 동시에 디스플레이로 도착해서 다시 하나로 작동할 수 있게 타이밍을 조절해주면 완성입니다.
기존 레드손 램프형과 같은 디스플레이 크기를 목표로 만들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3D 홀로그램 장치보다 이번 시계가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레드손 실력을 시험해보고 싶으시면 한번 도전해보세요. 영상에서 설명하지 않은 장치의 디테일은 제 디스코드 서버에 올려둔 월드 파일로 확인해주세요. 여기까지 레드손으로 만든 자동 색깔 변경 디지털 시계였습니다.